아나운서님은 타종사고가 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대처를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21세기 IT 대한민국이 시간 맞춰 종치는 거 하나 못해서 사고가 난다는 게 일단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난달 16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경동고등학교. 400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던 당시 1교시 시험이 1분 더 빨리 타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경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 부장의 검사외전 채널을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최근 또 화제가 됐었던 이 수능 타종 사고와 관련해서 수임을 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굉장히 많은 커리어가 있어가지고요. 고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그리고 청와대 파견검사, 대검찰청 공정거래 TF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를 역임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동고 수능 타종사고 때문에 피해 입은 학생의 학부모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사건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볼수록 이거 좀 사건도 되겠고 이 학생들이 좀 너무 피해가 심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저도 일단 뉴스로는 그 사건을 좀 접해봤습니다만 변호사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게 일단은 2023년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타종사고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종료 시간보다 전에 종이 울렸다라는 거고요. 이 타종사고는 종료 시간보다 전에 울렸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마킹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시험지에 체크해놨던 답이 아니라 급하게 막 일자로 짓고 무작위로 막 체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피해를 어떤 식으로 수습할 수 있나, 현장에서 어떻게 수습하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교시 국어 시간 1분 전에 종이 울렸다라는 타종사고가 났다는 것, 또 하나는 이 1분 전에 종이 울린 걸로 인해서 사후 수습 조치가 제대로 됐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 대처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현장에 좀 대처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나요? 저는 이 사실 현장의 대처가 저는 정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능이라는 시험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한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게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 올리고 나서 몇 초라도 마킹하고 있으면 부정행위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시간에 종이 울리기 1분도 전에 종이 울렸어요. 그러면 1분 정도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경동고라는 학교에서 시험 봤던 학생들 한 400여 명은 국어 시험 시간 80분 중에 1분을 그냥 뺏긴 겁니다. 물론 1분 전에 시험도 다 보고 마킹도 끝난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마지막 1분까지 시험지 붙잡고 마킹하고 문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끝까지 사력을 다하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거를 1분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네. 그리고 1분이면 통상 마킹이라는 걸로 했을 때는 뭐 10문제 남짓 이런 거 마킹 충분히 가능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킹을 안 한다고 하면 다 풀어놓고 한 두세 문제 남겨놓고 고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뺏긴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한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전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킹을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킹을 못한 걸 백지로 낼 수는 없으니까 급하게 무작위로 마킹해서 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작위로 마킹한 거는 자기가 시험지에 마킹한 거를 옮기지 못한 거니까 무조건 피해고 자기 성적이 낮아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분 전에 종쳐서 무작위로 마킹을 한 상황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종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라는 게 한 번 있고 나면 답안지를 고칠 시간을 주기가 어려워요. 추가 시간을 부여해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시험지에 옮기지 못한 거 옮기는 것만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1분 전에 제출하면서 무작위 마킹했던 거는 못 고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미도 없고 저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1분 전에 종쳐서 막 무작위 마킹했어요. 근데 1분 전에 종치고 나서 다시 1분 후에 정시에 종이 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거 종 잘못 쳤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난리 나죠. 이거 이런 게 어딨냐? 시험지 다시 내놓고 거세게 항의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경동고는 남학생들이 시험 봤고요. 현역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에 갔다가 재수하는 친구들, 삼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같이 시험 봤거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심지어 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정말 귀중한 기회였을 텐데. 맞아요. 그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재수했던 친구들, 삼수했던 친구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뭐 고성과 험악한 분위기까지 막 연출이 되고 일부 학생은 아이씨 나 이럴 거면 집에 간다. 집에 가버렸어요. 어머, 얼마나 속상했으면 뭐 그랬겠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일 생기니까 시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주겠다, 니네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시끄럽지, 억울하지, 분위기 험악하지. 이 상황에서도 2교시가 또 수학이에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했대요.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네. 안 되고. 근데 그동안 아무 안내 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는 제 생각엔 안내 멘트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내 멘트를 하는 순간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서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안내 멘트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 뺏긴 1분 이 험악한 분위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닥치고 시험 되게 좌절스러웠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자기가 한 12년 동안에 준비해 놓은 거고 막판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 놨던 건데 특히 그 마지막 1분까지 사력다하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또 그 1분이 아닌가.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한 문제의 등급이 갈리고요. 등급에 학과가 갈리고 대학에 갈리는 거잖아요. 되게 막 공감하신다. 제가 좀 뭐 TMI입니다만 언어 영역에서 이 몇 가지를 틀렸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수리, 외국어 다 만점인데도 점심에 밥 먹으면서 재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미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가니까 나머지를 다 만점을 받아도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겠구나 하면서 좀 멘탈이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공부 되게 잘하셨구나. 아니 제가 뭐 여기 옆에서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1교시 시험을 망친 친구들의 그 심정을 사실 제일 잘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1교시니까 하루 종일의 영향이 가는데 여기서 또 수험생 입장에서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추가 시간을 점심시간에 부여해요. 1분 30초라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 1분 30초를 주려다 보니까 뭐 예비령, 뭐 준비령, 뭐 본령, 뭐 시험지 나눠주고 뭐 걷고 뭐 이런 시간 때문에 1교시 1분 전에 종친 거에 대한 추가 시간으로 1분 30초 추가 시험 시간을 주는데 그 1분 30초를 주기 위해서 25분을 씁니다. 앞뒤로. 점심시간이 50분이잖아요. 근데 그 50분 중에 반을 쓴 건. 25분이 날라가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25분 동안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3교시를 봅니다. 안 그래도 피해를 봤는데 좀 극한의 상황에 더 치닫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사자라고 하면 정말 화나고 좌절스럽고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막 치밀 것 같아요. 종 1분 먼저 쳐가지고 내가 시험지에 체크했던 거를 OMR 카드에다 못 옮기는데 그 못 옮기는 게 틀렸다는 거를 눈으로 쳐다보고 25분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막 열심히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25분 동안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시험 보고, 그러면 이게 되게 황당할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되게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불공평한 게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엔 되게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25분도 되게 급하게 막 후다닥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3교시에 대기평가하는 거죠. 만점 받으신 분 입장에서야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가장 또 궁금했던 게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이 대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아쉬워요.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수능 타종사고가 원래 종쳐야 되는 시간에 1시간 전 절대 사고 안 납니다.
1시간 전에 종치면 미쳤구나 이러면서 다 넘어가요. 근데 끝나기 1분 전, 2분 전에 종이 치면 진짜로 종이 친 줄 알고 만약에 자기 시계랑 다르면 내가 시계를 잘못 맞췄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마킹하고 시험지 걷어가면 아무 말 안 하겠죠. 근데 시험지 걷어가서 애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타종 사고를 일으킨 종치는 사람이 즉시 안내 방송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치고 나서 몇 초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그때 뭐 급하게 마킹했던 거 뭐 감안해갖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주겠다. 추가로 주겠다라든지. 그래서 즉시 주고 그 시간만큼 뒤에 시험을 뒤로 미루겠다. 예컨대 이제 추가 시간 2분 더 줬으면 뒤에 시험 2분 더 늦게 시작하겠다. 니네 2분 더 쉬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몇 분, 몇 초 먼저 종치면은 어떻게 하고 종치고 나서 안내 멘트가 몇 초 후에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종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 보고 시계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 없었던 거예요. 타종 담당하는 사람은 계속 시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 치자마자 잘못 쳤네 즉시 인지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시험 본부에 연락해서 사고 냈다 물어보겠죠. 그럼 시험 본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수능 정도 시험이 되면 교육청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내지는 시험 본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타종사고 1분 전에 일어났으면 그 시간 지나가서 시험지 뺏기고 마는 거죠. 네. 그러면 매뉴얼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몇 초 전에 종쳤으면 몇 초 전에 종쳤고 타종사고라는 안내 멘트가 나가는 시간이 몇 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주고 이런 게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못하죠. 전국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여서 교육부 같은 곳에서 타종사고가 일어나면 몇 초 전에 종치고 공정하는 안내 멘트가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지를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그리고 이거를 타종 담당하는 교사가 들고 있다가 사고 나면 즉시 보고 탁탁탁 조치를 해줘야 피해가 없다 생각해요. 이건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열심히 준비해둔 답을 제대로 마킹을 못하는 거고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 더 틀려갖고 뭐 등급 하나 떨어지고 뭐 이래버리면 계속 생각날 것 같고 2교시 망치고 3교시, 4교시 망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누군 집에 가버리고. 근데 이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정말 좀 적절한 어떤 매뉴얼만 있었어도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피해를 입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뭐 막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 학생이든 학부모든 감정적으로야 당연히 억울하고 뭐 분노하고 화가 나죠. 가장 억울한 것이 일단 뭐냐면 저는 이 사고에서 학생들 잘못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장 보호받고 보장해줘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피해를 봤어요. 잘못은 선생님이 했고 교육당국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교육부가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 진짜 미안하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하고 너희들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내지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게 어른의 태도이기도 하고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의 역할을 좀 못해서 괜히 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아까 약간의 어떤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아직도 사과가 없었나요? 아직도 사과 안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소송은 100%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학생들은. 100% 종 잘못 친 선생님, 그 선생님을 잘못 관리한 학교, 그리고 이런 매뉴얼 같은 걸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육당국, 여기가 100% 잘못이죠. 그래서 소송은 무조건 이길 거예요. 소송은 무조건 이길 거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랑 갖는 생각은 재발 방지가 되게 큽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도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내가 보는 시험장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려면 교육부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없애겠다. 이런 멘트를 해줘야 하고 여기에 정당하게 사과하는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은 전 수험생들이 다 시험 본 거예요. 그러면 경동고의 400명 학생들 때문에 수능을 무효화할 수는 없어요. 그 학생들만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잘못 본 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착화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정신적인 손해, 그다음에 만약에 재수한다고 하면 재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외에는 없어요. 네. 시험 성적을 올려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상으로도 사실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저는 뭐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돈으로 보상이 되는 이슈인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1년도 아니고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예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더 투입하는 거고요. 이게 그 학생들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재수할 수 있는 여건일 수도 있지만요. 재수하기 힘든 여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과연 보상이 될까?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노아라 선생님도 이제 사회에 나와 보시고 했으니까 느끼시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한만큼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회에 나오면 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만큼 나오고 가장 정직한 거고 가장 공정해야 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12년의 노력이 날아가고 또 후에 1년의 노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재수할 때 많이 싸우셨나 보죠? 저는 굉장히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 한다고 성공한다는 뭐 보장이 있겠느냐 이런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저 두 번째에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번째 도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야 그거 1분 전에 종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넷 댓글에서 봤어요.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이 일을 겪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래갖고 피해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소송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발 방지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궁금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면 교육부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과연 교육부 그런 태도인가? 여기 되게 퀘스천이 찍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특히 수능 본 지 지금 한 달 지났고 성적표도 나왔는데 아직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교육부에서. 문제가 좀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생각하는 거에 좀 공감하셨던 기자님들, 방송사, 언론 이런 곳들이 있으셨었고 교육부의 입장을 좀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공식 입장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이제 기자님들이 전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 교육부 공식 입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교육부 컨셉은 우리가 시험을 주관하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다 맡겼으니까 위만 거기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각 시도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네. 전국이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교육부에 이슈해야 되고 이 수능은 국가 사무를 시도교육청의 위임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위만 수능 사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종친 선생님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학교에다가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시도교육청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부, 국가 상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타종 잘못한 선생님, 관리 못한 학교 단순히 여기에 책임을 물은 이슈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국가가 관리할 이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에서 물어줄 돈이 있으면 시스템 정비해라.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더 크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사고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수능에서 덕원여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4교시 1선택 과목에서
원래 종쳐야 되는 시간보다 2분 30초 정도 전에 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는 대처가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종 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종 잘못 쳤다. 추가 시간을 2분 더 바로 부여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 걷다가 다시 나눠주고 그다음에 추가 시간이 부여가 된 거죠. 물론 혼란스러웠을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못 마킹한 거를 수정해서 고칠 시간은 있었어요. 4교시 1선택 끝나고 답안지 내고 나서 쉬는 시간도 2분 더 뒤로 가고 그 4교시 2선택 시험도 2분 더 뒤로 갔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해가 여기는 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고가 났으면 관리해서 안 나게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했고 이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후속 조치가 안 좋아요. 저는 이게 과연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졌었다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능 타종사고 났을 때 매뉴얼이 있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래요. 근데 보니까 그 SBS 모닝와이드라고 하는 프로에서 교육부 매뉴얼을 또 입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 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걸까요? 시험장에 안내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타종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확인해 봤더니 책임자와 협의하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타종 사고를 일으킨 교사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나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타종 사고는 즉시 조치 못하면 그냥 꽝인 거. 구체적인 매뉴얼이 결국에는 없었다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의 핵심은 장식적 매뉴얼이 아니라 작동이 가능해야 돼요. 구현이 돼야 되는 건데 예컨대 여기 불 나면 불 꺼라. 라는 것도 매뉴얼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불이 나오면 나무 건물인 경우엔 뭘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해줘야 짧은 시간에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교육부의 그 타종사고 매뉴얼이라는 게 상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1분 남겨놓고 상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아나운서님은 타종사고가 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이패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변수는 감안을 해서 가야 되는데 왜 대처를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21세기 IT 대한민국이 시간 맞춰 종치는 거 하나 못해서 사고가 난다는 게 일단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 국민이 통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시간이라는 게 다 있고요. 네.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사고가 난다? 일단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종을 잘못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 치는 게 자동 시스템, 수동 시스템이 있는데 둘 중에 시험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험 본 학교 입장에서 자기들 방송 시설에 약간 불안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엔 자동 타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동 타종하는 학교가 많아요. 네, 많은데 그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교육부의 관계자라고 한다면 시험 감독관들한테 다 시계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시험 시간을 타종하는 거랑 맞춰서 활동을 해서 좀 검증을 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모두 똑같이 보는 인터넷 시계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조치만 해도 타종 사고 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IT 대한민국의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사고 안 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사람이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매뉴얼로 바로 피해 안 나게 저는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교육부가 관장할 일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거니까 거기서 관장할 일이라는 식으로 교육부에서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3년 전에 그 타종사고 났을 때요. 형사고소도 했었어요. 어떤 혐의일까요? 네, 그게 이제 직무유기라는 게 죄가 되거든요. 네. 니네 이거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직무유기라는 게 일부러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일부러 냈을 리야 있겠냐라는 컨셉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때 직무유기는 혐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저는 지금 약간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 교육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위임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정해줘야 되는 이슈예요. 근데 3년 전에도 났고 이번에도 났는데 다음 수능 때까지도 교육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거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교육부 이런 태도 보이면 저 사람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씩 하게 돼요. 네. 예, 단순히 능력의 부족, 시간의 부족 이런 거로 못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알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리가 미흡했던 거잖아요. 사실. 제 말이요. 저는 관리보다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른이 그것도 선생님이 교육당국이 시험 보는 애들한테 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화가 나고 또 무엇보다 저도 이제 내년에 우리 애가 고3인데 갑자기 감정이 확 되면서 남일 같지가 않으시죠? 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 어른들이 응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뭐 논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2천만 원이 책정된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번 제가 아나운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나운서님 이제 이런 일 당하실 일이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여쭤보는 네. 건데 만약에 이런 일 당하셨다고 하면 아나운서님은 시험 결과를 돌릴 수는 없고 어쨌든 내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쳐두고 저 때는 이제 재수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3, 4천은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더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커 보이진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돈에 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민감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의 규모가 어떤지 하고도 연동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건 위자료를 이만큼 주니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주는 게 맞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판사님들이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판례가 또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균형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위자료다. 그럼 얼마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진짜 한 10억, 20억 뭐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소송 실무에서 사람이 죽으면 1억 5천밖에 안 줘요. 1억 5천이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1억이 전에 정해졌던 그 위자료 금액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형사사건에서도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뭐, 너 징역 10년 이러면 한 30년 전 이때는 10년 살다 나오면 난 인생 끝이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오래 사니까 너 징역 10년 그러면 그거 다 나와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징역 10년 하던 거를 지금은 조금 더 올렸어요, 형량 자체를. 근데 위자료도 옛날보다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는 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옛날에 90년대 뭐 이런 때만 해도 1억이라는 돈 정도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억 5천이라는 돈이라고 했을 때 집 사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학생들 잘못한 건 0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예컨대 사람이 뭐 강간을 당했다 내지는 자기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
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강간 피해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위자료 같은 걸 받아야 될 거잖아요. 얼마 정도 받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망이 근데 1억 5천이라고 하셔가지고 사망 빼고 그냥 한번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뭐 4, 5억은 줘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실제 실무상에서는 그냥 한 3천? 그다음에 이제 강간하는 게 좀 극악하거나 좀 뭐 하면 뭐 5천, 6천, 7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냥 뭐 웬간하면 보통 한 3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배우자 간통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녀 내지는 상간남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야 맞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냥 그 아나운서님 생각하시는 저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가정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네. 상간남들, 상간녀 이런 거 보통 거의 맥시멈이 3천입니다. 거의 3천이고 통상은 한 2천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게 이제 법원이 위자료 인정하는 실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수능 사건에서 내 재수해봐서 그 마음을 나도 알거든요. 너무 아시죠? 네. 알죠. 네. 근데 뭐 맘 같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 6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수능에서 이런 걸 당하면 이게 12년이 그렇게 해서 날아갔는데 충분히 그만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 비용이 3, 4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큼 재수하면 한 달에 2, 300은 훌쩍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애 생활하는 거, 학원비 뭐 이렇게 하면 그만큼 충분히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원의 위자료 실무랑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법원이 뭐 한 2천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야씨 그럼 내가 3천이나 4천 청구해서 이만큼 받을까? 이런 식의 뭐 전략적인 컨셉?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약간 좀 솔직히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 상처받은 학생들이 이걸로 뭐 한 3, 4천 청구했다 그러면 막 비난받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렇게 비난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댓글에 그 1번 갖고 그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그러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막 하는 댓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고 1분 전에 종친 거랑 성적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심지어 그런 학생조차도 피해 입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수선함, 그다음에 점심시간 뺏긴 거 당연히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시험 점수가 평상시 시험 보던 모의고사보다 잘 본 애들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피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이 경우에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뭐 할 말은 수도 없이 많겠죠. 이게 저도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들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한 3, 40초 전에 이제 마킹을 하는 편이라 그 문제들 다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만 다인 것 같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효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상시에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타종사고 없었으면 걔는 성적이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상시에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피해가 있는 거고 특히 답안지에 일자 마킹한 게 보이면 100% 성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왔으면 더 잘 나올 수 있는 애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시험 방해라고 하는 분명한 행위가 있었었고 시험 방해의 정도라는 컨셉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방해 정도가 제 생각에 되게 큽니다. 네. 4교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1교시에 일어난 일이고 1교시 쉬는 시간에 그 난장판, 점심시간에 그 난장판을 겪은 거거든요. 얘들만. 아나운서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3년 전에 4교시에 첫 번째 선택 과목에서의 타종사고에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랑 지금 이 경동고 사건에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랑 비교해 볼 때 경동고 학생들 피해는 당연히 더 클 거잖아요. 당연하죠. 몇 배 정도 크다고 생각 드시나요? 이제 보통 사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좀 빨리 풀긴 하거든요. 넉넉하게 시간을 받는 편이고 언어 영역은 사실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고 이번 시험은 특히 또 불수능이라고 들었어가지고 저는 5배는 더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위자료 증액을 제가 그때 그 덕원여고 사건에서 학생들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당국의 대처가 뭐 적절했는지, 뭐 이걸로 인한 방해 정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700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냐면 성적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 없는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험은 마킹 잘못한 거를 고칠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적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성적에 영향을 미쳤던 거랑 방해 정도 감안하면 저도 아나운서님처럼 적어도 4~5배의 피해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3년 전 사고에서 1인당 700만 원이었다면 4~5배라고 하면 증액 검토를 좀 더 네. 올라가는데요. 그 우리 손해배상 청구에 하는 다른 거하고 실무적으로 좀 균형을 생각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소한의 1년 재수 비용 이런 컨셉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액은 2천을 정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100% 인정입니다. 100%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100%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잘못한 게 100%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해자 국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누구 때렸어요?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손해랑 때렸어요? 미안하다. 어떻게 할게? 다음부터 절대 안 그렇게. 라고 할 때의 피해자가 갖는 정신손해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부가 이런 태도를 하고 있다면 위자료가 점점 증액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몰입을 하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게 내년에 애가 고3이라. 저는 굉장히 좀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또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응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고요. 네. 우리 소송은 또 네. 이겨야 되기 아유,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이런 사고는 다시는 또 없어야겠지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을지 생각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두 개죠. 하나는 타종사고 자체가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타종사고가 행여나 일어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작동 가능한 실천 매뉴얼을 만드는 거.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타종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면 저는 IT 기술 써서 자동화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세트로 녹음한 타종 하나만 있으면 그 한 세트로 녹음한 타종 틀면 되잖아요. 네. 그럼 사고 안 나잖아요. 사고 막을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예비령 울렸을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로 그냥 녹음한 테이프만 틀어주면 그거대로 타종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이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재생에다가 갑자기 끊긴다든가 뭐가 좀 씹혀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고사실에 있는 감독관이 시계 갖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 시계가 자기 손목 시계가 아니라 전국이 통일적으로 보는 인터넷 시계 있잖아요. 요즘에 다 그거 보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를 갖고선 이중으로 적어도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시계를 뭐 차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라서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송 잘 진행되고 또 좋은 결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